자,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빅뱅 우주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소의 생성, 그리고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원소들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단원에서는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구성 물질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지만 외울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걸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 58쪽부터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탐구 활동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57쪽에 있는 이상한 게임은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58쪽에 이런 탐구 활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의 내용을 학습지 13쪽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지각과 사람을 이루는 원소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해서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가고 있죠. 먼저 지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각은 이런 원소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단위는 퍼센트로 해서 그 질량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각은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냐? 네 가지는 빈칸으로 되어 있죠.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장 많은 건 산소였죠. 두 번째로 많은 건 규소, 세 번째로 많은 건 알루미늄, 네 번째로 많은 건 철이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원소 기호로 써볼까요? 산소는 뭐죠? O, 규소는 Si, 알루미늄은 Al, 철은 Fe, 칼슘은 Ca, 나트륨은 Na, 칼륨은 K, 마그네슘은 Mg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과 학생들이었다면 이거를 다 외웠을 거예요. 여기 앞 글자만 따가지고 OCRP, 카나크마 이렇게 외웠을 텐데 우리 아직 1학년이니까 지각이 어떤 성분이 많냐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 4개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 4가지 성분이 가장 많다라고 기억하고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성분이 많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특징 지어줬지만 대부분 생명체들은 이런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은 건 무엇이냐면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산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탄소였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수소, 네 번째로 많은 것은 질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로 써보게 되면은 산소는 O죠, 탄소는 C, 수소는 H, 질소는 N, 칼슘은 Ca, E는 P, 칼륨은 K, 황은 S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앞에 있는 이 4가지 산소, 탄소, 수소, 질소라는 원소가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탐구활동 밑에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질문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먼저 1번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들의 유래는 무엇일까? 즉 이러한 산소, 규소, 탄소, 수소 이러한 원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죠? 네, 바로 우주의 탄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시작은 뭐였나요? 빅뱅이었죠. 자, 빅뱅 이후에 여러 가지 별들이 탄생하였고 그런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 지각과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였나요? 네, 산소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이냐?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결론은 산소는 규소, 탄소, 수소 등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든 생명체 등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우리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각,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죠. 이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돌덩이를 우리는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암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암석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암석들이 어떤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알갱이를 뭐라고 하나요? 네, 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암석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광물들은 대부분 무슨 광물이냐면 규산염 광물이에요. 이거 우리 EBS 강의 시간에 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조금만 더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규산염 광물이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죠.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가 주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체. 자, 생명체는 크게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유기물, 그리고 무기물, 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약 60% 내지 7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정말 많고 그 외에도 무기물과 그리고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유기물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탄단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핵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이 핵산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고 선생님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탄단지, 핵산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유기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런 유기물들은 탄소 화합물을 골격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 우리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 중심이 되는 화합물일까요? 네, 바로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물이겠죠.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을 하는데 무슨 결합을 하냐면 일단 얘네들 지금 다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자 같은 동물들도 이렇게 탄소 화합물을 골격으로 하는 유기물이 하나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서론이 좀 길었어요. 학습지 14쪽과 15쪽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14쪽에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규산염 광물이란 그 광물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규소와 산소가 주 성분입니다. 즉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기본 구조인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규산염
삼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규산염 광물은 이렇게 삼연체 모양으로 생긴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구조이자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산염 삼연체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SiO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원소가 무엇일까요? 규소겠죠? 그리고 이 규소를 둘러싸고 4개의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산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삼연체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가 기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규산염 삼연체는 산소와 규소가 무슨 결합을 할까요? 이 산소와 규소는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여 무슨 모양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러한 이렇게 생긴 도형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초등학교가 나왔다면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도형을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여 정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규소는 Si4+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산소는 O2-죠. 자, 그러면 이 Si가 플러스 3인데 1개가 있고, 그리고 산소가 2-인데 4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규산염 삼연체의 전체적인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플러스 4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즉, 이 규산염 삼연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혹은 각 삼연체의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를 해서, 즉 밑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이런 것들처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곤 합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는 각 삼연체의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를 한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번의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이죠. 이렇게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외워줘야 돼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결합 구조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그리고 예시가 되는 광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이건 뭐냐면은, 자,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형 구조라고 했었죠. 독립형 구조.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들이 산소를 1개씩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쭉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3번도 마찬가지로 사슬 구조이긴 한데, 여기는 사슬이 1개였다면 여기는 1개, 이렇게 사슬이 2개가 포개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2번과 같은 구조를 사슬이 1개 있다 라고 해서 단사슬 구조라고 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슬이 2개, 그래서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판처럼. 그래서 4번은 판상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꼭 무슨 망태기 모양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쌓여 있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결합 구조의 이 그림과 명칭을 잘 매치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가 되는 광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는 감람석이 있었죠. 감람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사슬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휘석이 있었어요. 휘석.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이 있었죠. 네 번째, 판상 구조의 예시 광물로는 운모가 있습니다. 운모. 뭐 흑운모라든지 백운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운모라고 하는데 이런 운모들이 모두 판상 구조를 가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에 해당되는 광물은 석영이나 장석 같은 광물들이 있습니다. 광물 이름들 모두 다 뭐 처음 듣나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히 나왔었을 거긴 한데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마치 뭐 처음 듣는 외계어인 마냥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몰랐어도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각각 구조에 해당하는 그림과 명칭, 예시 광물들을 잘 매치를 해서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규산형 광물은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서 발견되는 결합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 화합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가 주가 되는 화합물이에요. 즉,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고, 이런 탄소 화합물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분자는 무엇일까요? 자, 고분자는 우리 교과서 62쪽에 나와 있는데 분자는 분자인데 매우 높은 분자, 분자량이 1만 이상이며 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고분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분자량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이자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3대 영양소 뭐였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죠. 자, 이런 우리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써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탄소 화합물이. 그래서 지방, 포도당,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다음 단원에서 다시 나올 건데 일단 그렇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는 이러한 규산형 삼연체가 기본 구조였어요. 자, 근데 탄소 화합물은 여기 있는 이 메테인 분자가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테인 분자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원자번호 6번 하나와 원자번호 1번 4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번호 6번 뭐예요? 탄소죠? 1번은 수소. 그래서 이렇게 탄소와 수소가 중심에 탄소가 있고 최대 4개의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메테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래서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요? 1개 더 필요하죠. 탄소 원자는 4개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4개가 붙어가지고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메테인 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항상 4개의 다른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탄소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의 결합이 총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있는 이런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사슬 모양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탄소가 여기 있는 검은색이 탄소예요. 탄소가 이렇게 쭉 사슬 모양으로 일자로 뻗어 있는 모양을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변에는 모두 4개의 결합을 하고 이 뭐 수소가 다들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소를 보는 거예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사슬 모양,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사슬 모양의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냐면은 이거랑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뭔가 다르죠. 자, 여기 있는 이렇게 검은 걸 우리가 탄소라고 했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구조식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탄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슬 모양의 기본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삐져나온 모양, 이걸 우리가 가지 모양이라고 합니다. 가지 모양. 그래서 이게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탄소가 꼭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탄소가 여러 개가 붙어도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가지 모양일까요? 자,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지 모양일까요? 자, 이거는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탄소는 결국에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어야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가지가 아니라 사슬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탄소들이 마치 고리 모양처럼 결합이 되어 있죠. 고리 모양.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여기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결합이 2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중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탄소 사이의 결합이 2개가 되어 있는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거는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죠. 이런 결합을 3중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더라면은 학교에 와가지고 직접 이런 다양한 결합 방식을 만들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태니까 선생님이 대신해서 한번 여러 다양한 결합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분자 구조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 모형을 언박싱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원자를 이용을 해서 분자 구조 모형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분자 구조 모형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15쪽에 보면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원자를 이용을 해서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검은색은 탄소예요, 탄소. 그리고 이 흰색은 수소입니다. 뭐 실제로 이 원소들이 뭐 검은색이고 흰색이진 않겠죠. 우리가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검은색을 탄소, 흰색을 수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와 원소 사이에 결합을 이어줄 이런 모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탄소 원자는 결합을 몇 개를 한다? 4개를 한다. 즉, 이 탄소 원자에는 이런 결합팔이 4개가 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하나에는 4개의 팔이 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원소들이 배치가 되면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끼워져? 자, 이런 식으로 탄소는 팔이 4개가 있어서 여기에 적절한 원자가 이제 끼워지면서 결합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끼워지는 것이 바로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를 우리가 메테인 분자라고 했었죠. 메테인. 자, 메테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그리고 이 결합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죠.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메테인 분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요. 자, 근데 이 메테인 분자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소가 하나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러한 결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몇 개예요? 탄소가 2개, 수소는 몇 개? 6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메테인 분자가 여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소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메테인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많은 탄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가 쭉 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사슬 모양의 탄소의 결합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사슬이 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탄소가 이렇게 수소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슬 중간에 뻗어져 나간 가지라고 해서 가지 모양의 결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탄소들이 고리 모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의 탄소 결합 방식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자, 여긴 지금 흰색 대신에 회색을 사용을 했는데 이 회색이 수소예요. 자, 이 탄소 화합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수소는 몇 개예요? 수소는 1, 2, 3, 4 해가지고 12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결합이 있었냐면은 자, 이거 지금 아까 만들었던 탄소 2개에 수소 6개가 붙어있는 결합이 되어 있는 분자죠. 자, 근데 만약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자, 근데 탄소는 팔이 몇 개여야 된다 그랬죠? 4개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탄소 지금 팔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여기 있는 탄소도 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그럼 1개가 더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팔이 하나 생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 결합. 이러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탄소 2개에 수소 4개가 결합된 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수소가 1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족한 하나의 팔을 채우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3중 결합. 그래서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탄소 2개와 수소 2개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탄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탄소는 팔이 몇 개다? 결합이 4개다. 그래서 이 4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중결합, 3중결합이 생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탄소들이 여러 개 이제 이어져가지고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가지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결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모형을 봤을 때 탄소가 몇 개고 수소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탄소 화합물의 구조 모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EBS 강의 잘 시청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